마하 2.51 속력 슈퍼 크루징 비행 완료. KF-21 전투기 12차 엔진 시험 이륙. 극비리에 탑재된 미사일 무장 전격 공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이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KF-21에 전술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KF-21에는 유럽제 미티어, METEOR 공대공 미사일, 독일 딜 디펜스의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공대지 무장으로는 레이시온이나 보잉이 제작한 공대지 폭탄 미사일,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정부가 원하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전술 핵무기 같은 더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평이 나온다. 전술 핵무기는 개별 전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교적 위력이 작은 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를 의미한다. 반면 전략 핵무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과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폭격기 탑재 순항 미사일, ALCM에 장착하는 중장거리용 고위력 핵탄두다. 저위력 핵무기도 있다.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면에서 기존의 전술 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이 없는 핵무기다. 저위력 핵무기는 제한된 핵 사용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유사시 적의 수뇌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적 타격을 가능케 한다. 미국이 개발 배치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는 201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W76에서 이 저위력 탄두형 5에서 7로트, 트라이던트, 트리덴트, II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투기 장착용 B-61에서 12 중력 폭탄, 최소 0.3노트 물결표 최대 50노트, 그리고 중장기로 재건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LCM에 탑재하는 저위력 핵무기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B-61에서 12 중력 폭탄을 KF-21에 장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B-61에서 12는 미국이 양산 중인 무기다. B-61에서 12 폭발력은 최대 50노트로 평가된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B-61에서 12를 장착할 수 있어 KF-21에는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미군은 2020년 11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B-61에서 12를 투하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당시 공개한 영상을 보면 F-35A가 순환문을 열고 유선형 폭탄을 떨궜다. 폭탄은 성광과 함께 양옆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나선형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지표면에 내리꽂혔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40대는 이 실험이 성공하기 전에 도입됐다. 이 때문에 핵무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류성엽 21세 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핵무기 통합이란 것이 장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인증 외에도 전술 운용 교범 같은 운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라서 우리가 가진 F-35로 가능하다는 확답은 못할 것 같다. 며 F-35에서 시험평가를 끝낸 것이 작년 하반기였다. 우린 그 이전에 들어왔다 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어 소프트웨어 교체나 검증만으로 부여되는 능력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EMP 같은 것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개조 개량이 필요한 부분이면 우리 도입분 F-35A은 핵무기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닐 수는 있다 고 짚었다. 이 때문에 향후 수년간 이어질 KF-21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 통합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증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전술 핵폭탄 장착은 한국 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핵 공유와 무장 통합을 허용해줘야 비로소 운용이 가능해진다. 류 의원은 전술 핵무기 공유를 한다고 하면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전술 핵무기 반입과 공유 문제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휘력 핵탄두 W-76에서 이를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탑재에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B-61에서 12 저위력 중력폭탄을 공유받는 공중기반 핵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 고 밝혔다. 2. KF-21 블록 앰퍼샌드 스텔스 UCAV 동시 개발. KF-21 보라매 사업은 널리 알려졌듯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와 국내의 기술 부족에 대응해 블록 형태로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F-21은 블록에 해당하며 KF-21 블록 2 생산됨과 동시에 2029년까지 7천억 원을 투입해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완료하고 곧바로 KF-21 블록가 등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개발될 KF-21 블록은 아직까진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장기 계획에만 존재할 뿐 정식 개발 계약이 체결된 모델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현재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KF-21 과 무인 전투기 공동 개발. KF-21 사업 초창기인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블록 개념을 공개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블록가 겸손하게 러시아의 Su-57 수준의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지만 내부적으론 F-35A 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KF-21은 블록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공용 기술은 그 개발에 최소 5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UCAV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 블록과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폰 베이 F-35의 다스-25와 유사한 매립형 E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을 개발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널리 알려졌듯 KF-21 보라매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F-22와 F-35A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가 도입됨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RAS 레이더 어브솔빙 스트럭처 레이더 흡수 구조제를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지난 2019년 9월 1일 국방부 산하의 합동참모본부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장기 소요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개발 및 운용 연구에 돌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밀리터리 리뷰 독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사업은 2010년대에 시작될 당시부터 극비로 관리되면서 연차적으로 조심스럽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돌연 9월 1일에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함께 일본과 지소미아, GSOMIA 협정 연장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의 정보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직접 공개된 것입니다. 사실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 기술 실증기인 가오리 X가 2015년부터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있음은 물론 전체적으로 선진국 대비 70%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스텔스 무인 정찰기 및 전투기 개발을 시작해도 실패하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은 먼저 미국의 RQ-170 센티널과 비슷한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한 이후 이어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개발 사업은 추가적인 확장 효과도 불러왔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내장형 웨폰 베이 기술, 스텔스 형상 및 램 관리 기술, 매립형 EOTS 기술, 통신 안테나 기술 모두가 KF-21 블록에 그대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엔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및 전투기 사업의 가장 큰 기술적 리스크는 바로 터보팬 엔진입니다. 한국은 필요시에 미국이나 유럽 등을 통해 터보팬 엔진을 직접 도입할 수 있지만 해외 도입 시에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처, 수량 모두를 공개해야 하므로 비밀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본 문제에 대응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형 핵심 기술 사업을 활용해 5,500파운드급 이상의 출력을 갖는 국산형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겨우 소수의 무인 전투기를 위하여 엄청난 개발비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굳이 국산형 터보팬 엔진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관계자들은 그렇다고 언급합니다. 2030년 이후의 미래전장에서는 유인 전투기보다 무인 전투기가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모든 항공선진국에서 다양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복자기도 개발된다. KAI는 KF-21 블록 개발이 완료되면 곧바로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자형 KF-21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4세대 전투기까지는 훈련 등을 위해 복자 기체 개발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하나같이 단자기만 존재할 뿐 전환훈련 및 다양한 멀티롤 임무에 적합한 복자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세대 전투기는 강력한 임무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굳이 훈련기가 필요 없어진 데다 강력한 작전 지원 소프트웨어 덕분에 그만큼 조종사의 작전 업무량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자기의 장점은 외형적으로 KF-21도 조종석의 하드웨어 수준은 F-35A와 동등한 수준이며 실제로 우수한 비행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궁극적으로 복자기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되므로 미국의 F-35가 구현하고 있는 엄청난 임무 지원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므로 여전히 조종사의 임무 부담이 높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 공군은 KF-16과 F-15K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전자전, 정찰 임무, 공대지 작전 임무 수행에 복자기가 훨씬 유리함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항공 전문가들은 6세대 전투기를 복자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미래전의 핵심이 된 UCAV, 무인 전투기, 위 통제와 공동작전의 복자형이 아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군도 KF-21의 후방 좌석을 통해 지휘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활용한 미래 전투 전략을 가지고 있어 KF-21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결코 떨어질 수 있는 상호보완 관계를 이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리뷰 EG 2105호는 KF-21에 적용될 스텔스 기술과 함께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현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KF-21 블록용 스텔스 기술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보라매를 설계하면서 유명한 3D 설계 프로그램인 카티아와 비슷한 항공기 통합 설계 프로그램 메이드 을 자체 개발해 KF-21 설계에 적용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을 추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